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규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육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영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나왔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러니까 2심이 잘못 판단됐으니 유죄를 전제로 다시 판단해라 라는 뜻입니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권, 이 둘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본 판결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 대법원은 서울고법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록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선까지 32일 남았습니다. 과연 그 전에 환송된 환송심이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고요. 하지만 법원이 심리를 신속하게 개시할 경우에 또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통보를 거부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재판을 조금 늦출 경우 이 32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일단 원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론은 어쨌든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이제 환송심에 가서 양형을 정하겠죠. 네. 무죄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전압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양형을 정하는데 이것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면 미만이냐에 따라서 네. 만약에 100만 원 미만으로 결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요. 네. 확정이 되면 이상이 되게 되면 또 상고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재상고심에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게 되면 당선이 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그런 위험 부담을 지닌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서 계속 진행하게 되는 꼴이 된 거죠. 네. 일단 유죄를 전제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는 거의 불가능하고 유죄를 전제로 양형이 결정될 텐데 양형은 또 대법원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고등법원에서 결정되는 게 확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패널들 몇 분들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양형이 나와버리면 선거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양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낮춰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양형이 낮아지는 경우 100만 원 이하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러면 양형을 정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상태라서 그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하. 보고 또 하나는 유사사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컨대 허경영 후보의 경우에도 그때도 징역 2년 구형을 했어요. 똑같이. 네. 그다음에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던 걸 기억이 되고 네. 허경영 씨가 2번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는데 2번 다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유사사례 비교해 봐도 그렇고 또 1심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만 원 미만으로 양형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는 전제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더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로 전제로 드리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대선 전에 선거권이 박탈되면 대선을 못 나가는 게 되고 만약에 당선이 된 다음에는 이게 결정이 나오면
당선된 이후에는 피선거권과는 관련이 없어지는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재상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선인의 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92조에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이 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그렇죠. 2항에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3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치러서 당선이 된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피선거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92조에 의할 때는 당선이 되면 그 효력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선된 다음에는 이 파기환송심이 당선 무효형 기준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와도 당선된 뒤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요? 공직선거법하고 이런 데 그렇게 돼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이게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국가공무원 임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그럼 대통령이 퇴직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양쪽 의견이 너무 달라서 왜냐하면 네. 국가공무원법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자격을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을 임용될 수가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법 조항을 두고도 양쪽의 의견이 다릅니다. 만약에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는 파기환송심이 100만 원형 이상이 나와도 당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당연히 당선돼도 상실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논란은 나중에 법적으로 누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윤준인 대표님? 그것은 뭐 헌재로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당선 무효를 묻는 재판이 만약에 된다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데 과거에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바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례입니다. 네. 강원지사를 재직 중에 이광재 지사가 당의 선거, 그러니까 그때 강원도지사가 되는 그 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있었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그 피선거권이 박탈됨으로써 공무단임권이 제한이 되는 그 결과 그 당시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광재 지사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과연 국가공무원 자격이 있느냐. 왜냐하면 다른 여타 공무원들은 모두 그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직이 박탈되는데 대통령만 예외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논란이 분분하고 결국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더 설득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파기환송심이 결정이 된 직후에는 단순하게 100만 원형 이상이 나오느냐 이하가 나오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뚜껑을 열고 나니까 또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대통령 자격 논란이 더 구체적으로 지금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광재 지사 사례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는지도 해석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의 퇴직 역시 그 공무원이 퇴직해야 된다라는 조항에 대통령이 해당되는가 이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이거에 대통령도 확대해서 포함시켜야 된다는 해석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그 판결이 진행되느냐 이 여부부터 또 논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던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다루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대통령이 만약에 대법원이 재판을 그냥 그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재판 출석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걸면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또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일단 84조에 대한 해석이 이거를 기소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재판까지 확대해서 볼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라면은 네. 저는 주권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주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걸려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주권자들 그걸 알고 있음에도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켰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상 84조를 넓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현재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일단 한번 주권자들이 그런 판단을 내려주게 된다면 저희는 그거에도 좀 그 무게감을 싣고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주장을 저희는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적용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그 헌법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할 때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적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대통령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인 거고 따라서 이후에는 이제 재판 중단이 쟁점이 될 것 같고 재판 중단은 결국은 이제 헌재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헌법 재판으로 아마 분쟁이 또 올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경우는 명확하게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후에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당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대통령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여기서는 아니다.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게 지금 자격 논란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재판들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거를 중단시킬지 아닐지 여부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헌법 84조 논란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아까 말씀하신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 청구를 해서 신청을 해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면 또 재판이 연장될 거 아니냐.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선 전에 판결이 안 나와서 대통령 자격이 유지가 된다면 굳이 재판을 뭐 이렇게 미루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례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법의 법의 문헌 해석이라든가 전례 등에 다 비추었을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거죠.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직선거법 192조하고 국가공무원법의 해석이 배치될 경우에는 그 부분 역시 이제 대법원 내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만 네. 결론이 뭐 확실하다 100%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고 하면 네.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일단 재판 계속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죠.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또 입법을 통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정지와 관련된 조항에 당선된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는 정지시키는 조항을 아예 넣어버리면 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의 해석을 두고 지금 발생된 논란이기 때문에 뭐 다수설, 통설까지는 한두 명의 이견이 있다고 하면 네. 통설은 아니지만 해석의 문제를 명확하기 위해서 법률로 제정을 하면 됩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러면 대선 전에 선고가 안 나온다면 당연히 대통령 당선될 경우에는 직은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재판들에서 어떤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직은 임기가 5년이 다 채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유죄를 받은 대통령의 상황으로 그런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자격에는 법적으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이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분명히 법률 또는 판결로 자격을 잃게 되면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피선거권이고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지 않게 되면 피선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이제 자꾸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죠. 권한쟁의는 조금 요건이 맞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결국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몰고 올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란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각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네.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나씩 결론이 나올수록 경우의 수와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희 채널A 뉴스A에 출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당선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요. 대법원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건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 결정 딱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 결정까지 또 들여다보게 되면 사심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조차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2심까지 끝난 상태에서 대선이 끝난다면 대법원에서 뭐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기일을 잡을 것이고요. 재판이 멈춘다고 해석하면 기일을 잡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정치권에서는요. 대통령의 자격 논란이 아주 뜨거운 이슈로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